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대중적인 식물 중에 하나인 금전수에 대한 내용인데, 그동안 관련된 여러 영상에 올렸었지만 가장 궁금해하시고 빈도수가 높은 질문 위주로 10가지를 선정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양한 설명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금전수이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제 영상에서 죽었던 것을 새로 번식시켜서 키워오고 있는 보석금전수이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잎이 검은 빛을 띠고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블랙금전수가 되겠습니다. 이 각 종류별로 차이는 좀 있지만 관리하시는 것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달 드릴 내용이 좀 많아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줄기가 가늘고 키만 쑥쑥 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이런 보석금전수 같은 경우는 이 대도 굵고 그리고 키도 좀 작게 자라는 그런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 금전수나 블랙금전수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좀 잘 나타나곤 하는데, 이 줄기가 가늘고 잎맥 사이의 간격이 길고 위로만 자라는 웃자람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경우는, 이것도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우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빛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무실의 한 구석에 그늘진 곳에서 버티기는 하지만 밝은 그늘에 옮겨 놓으면 튼튼한 새순을 잘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훌쩍 커버린 줄기를 밝은 곳에 옮긴다고 해서 줄기가 눈에 띄게 굵어지거나 하기는 어렵고, 다음에 나오는 새순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듯 합니다. 그리고 밝은 곳에서 키우는데도 그렇다면은 물을 많이 주거나 영양분을 과하게 주는 경우도 그런 현상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부실해서 물과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경우도 이런 현상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나 튼튼하게 잘 자라던 것이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 나오는 순이 가늘고 길게 웃자라는 경우도 아직 뿌리가 활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뿌리의 기능 발휘를 못할 때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앞서 언급드렸지만 이미 가늘게 나와버린 줄기나 새순은 거의 굵어지기보다는 끝까지 가늘고 길게 자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새순부터 굵고 튼튼한 순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웃자란 것은 다음에 나올 새순을 위해서 잘라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줄기를 한 번에 몽땅 다 잘라버리게 되면은 속에 있는 이 알뿌리가 가습으로 썩을 수도 있고, 그리고 키우시는 환경과 식물 상태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식물 상태를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잘라주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는 이유와 그런 경우에 잎을 잘라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금전수 잎이 밝은 연노란색을 띠다가 점점 더 짙은 색으로 노랗게 변하면 과습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물을 잘 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을 흠뻑 주면 일시적인 과습으로 한두 잎 정도가 노랗게 변하게 되는데, 배수가 잘 되고 흙이 제 기능을 잘 해준다면 그냥 두셔도 이런 일시적인 과습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한두 잎 정도 망가지다가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두 잎이 아니라 점점 더 그 수가 늘어나고 줄기 자체도 물러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과습으로 인해서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 죽게 됩니다. 만약에 금전수 잎색이 계속해서 변해간다면은 이 줄기 아래쪽을 살살 한번 흔들어 보시고, 만약에 이미 속에 알뿌리가 썩었다면은 힘없이 흔들거리거나 아니면 쑥 뽑히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 없이 화분을 쏟아부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에 알뿌리가 모두 썩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전수 특성상 대부분 이런 합식 형태로 키우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다른 알뿌리까지 번져서 결국 전체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치사항은 이 가운데 개체를 살려낸 것처럼 그 예전에 올렸던 죽어가는 금전수 살리기 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리고 누렇게 변한 잎을 잘라줘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잎은 따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냥 두어도 점점 말라서 저절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그 입자루 부분이 물러 들어가면서 줄기까지 번져서 썩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은 그런 잎들은 과감하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새로 사온 금전수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 흙을 다 털어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금전수는 뿌리 구조 특성상 흙을 안 털어내기가 더 어려운 듯 합니다. 만약에 뽑았을 때 흙이 화분 모양으로 그대로 뭉쳐 있고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털어내고 뿌리 상태도 확인하고 다시 심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흙을 모두 다 털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흙 상태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정상적으로 심어져 있다면 조금만 털어내 주시는 게 처음에 적응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흙이 밭흙 종류나 모래나 마사토가 많이 섞여서 단단하게 굳어서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별로 적합하지 않은 흙이라면 좀 더 과감하게 전체는 아니지만 약 3분의 2 정도는 털어내버리고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도 그와 좀 연관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분갈이 시 뿌리를 많이 잘라냈는데 물을 주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의외로 분갈이 후에 물을 주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과습에 취약한 종류이기도 하고 어디서 들은 내용이 있어서 더 그런 듯한데, 몇몇 영상을 보더라도 분갈이 후에 물을 절대 주지 말라, 다 죽는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웬만하면 분갈이 후에는 물을 흠뻑 주어서 배수 상태도 확인하고 뿌리 활착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적응을 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뿌리를 자르고 물을 주어도 배수가 잘 되는 환경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물을 주고 충분히 잘 빼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 금전수 같은 경우는 바로 물을 안 주어도 크게 당장은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금전수 특성상 그냥 버티는 것이지 빠른 상태 회복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분갈이 후에 물을 주었는데 금전수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물을 주어서라기보다는 흙배합 자체를 잘못해서 배수가 불량해지거나 관수 후에 물을 충분히 빼주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과습이 두려워서 물을 못 준다면 키우는 내내 문제가 되고 흙배합을 다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금전수 분갈이 흙배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예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영상에서 그 흙배합을 하는 것을 보면 일반 분갈이흙 60%에 펄라이트 20, 그리고 난석을 10%, 그리고 코코칩 10% 그런 식으로 섞어주고 훈탄을 소량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합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주재료인 일반 분갈이흙과 부재료의 비율입니다. 주재료는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습보비력을 유지시키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부재료 역시 그런 기능은 하지만 그보다 실내 환경의 화분 속에서는 통기성을 높여주고 배수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흙성을 많이 타는 식물은 부재료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키우는 식물들은 그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재료를 단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몇 가지를 섞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어서 상호 보완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혼합을 해서 활용해 주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깊이 들어가면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금전수는 일반 분갈이흙을 6 정도, 그리고 알갱이흙 종류를 4 정도 비율로 해서 섞어 주시는데, 배수 통기성이 좋으면 어떤 흙이든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참고로 부재료를 섞지 않고 그냥 일반 분갈이흙 100%에만 심어도 키울 수는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시면은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물 관리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알갱이흙 종류를 혼합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름에 잘 자라는데 겨울만 되면 무름병이 오는데 왜 그런가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금전수는 아니지만 제라늄 무름병과 관련해서 그의 원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무름이 오기 위해서는 과습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과습에 의한 무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겨울에는 통풍이 잘 안 되고 물을 주어도 흡수력이 떨어져서 다른 계절하고 관리하는 게 조금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을 주실 때 겨울에는 물을 좀 덜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화분 표면을 확인해 보면 다른 계절에 비해서 물마름 속도가 늦어져서 물을 주는 주기가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물을 덜 주게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내의 건조한 환경에 따라서 자연 증발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겨울이라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꼭 화분 표면에 흙을 파보아서 손가락 2마디 정도 말랐을 때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 질문입니다. 몇 년 동안 크지도 않고 변화 없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두운 그늘에 두고 물을 너무 말리거나 하면 성장을 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수준으로 마치 조화처럼 늘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밝은 그늘에 옮겨주고 물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새순이 돋아나면서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없었던 기간이 오래되셨다면 이 흙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푸석푸석하고 물을 주면 배수가 잘 안 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너무 빨리 배출이 돼서 화분 속의 흙이 빨리 말라버린다면 이것은 한번 뽑아서 뿌리 상태도 확인해 보시고 흙을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앞서서도 언급드렸지만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해 보여도 막상 뽑아보면 뿌리가 손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언가 이상이 있다면 직접 뽑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추후에 올바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영양제나 비료도 주실 필요가 있는데, 알비료 같은 경우는 이 위에다 올려주면 물을 자주 주지 않기 때문에 용출이 잘 되지 않아서 빠른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좀 더 빠른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물을 주실 때 액비를 희석해서 물 줄 때마다 한 번씩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8번째 질문입니다. 금전수 분갈이는 언제 해야 되나요? 이것은 앞서 여러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서 분갈이를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마디로 식물이 이상 증상을 보일 때는 뿌리 확인 차원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경우는 자주 하지는 않지만 늦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외에 키우다 보면 이 알뿌리가 비대해져서 이 화분 표면으로 들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 화분 크기를 늘려서 분갈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시기는 봄이나 가을에 해주시면 무난한데, 금전수의 경우에는 실내에서 계속 키우기 때문에 사실상 계절에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진행을 해주셔도 되지만 한겨울이나 장마철에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다음 9번째 질문입니다. 삽목 후 물을 주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삽목 후에 물음이 온다고 절대 물을 주지 말라는 분들도 계신데, 예를 들어 흙 상태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면 금전수는 물을 굳이 주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분갈이 후 물을 주지 않을 때처럼 흙과 삽수가 들떠 있다면 삽수 마름으로 실패를 하거나 그만큼 밝은 속도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삽목 후에는 물을 한번 주어서 삽수의 밝은 부가 흙과 밀착이 돼서 흔들림도 막아주고 안정적으로 수분 공급을 통해 더 빠른 발근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흙 상태가 물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삽수를 꽂으신 다음에 삽수 근처의 흙을 꾹 눌러서 최대한 삽수와 흙을 밀착시켜서 들뜨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가벼운 재질의 흙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냥 흙에다가 대충 꽂아주고 물을 안 주면은 발근이 되어도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삽목 후에는 웬만하면 물을 한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새순이 나온 후에 노랗게 변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이것은 새순이 나오는데 노랗게 변한다면 앞서 그 잎이 노랗게 변했을 때 이야기 드린 부분을 조금 참고해 보셔도 되는데, 잎이 노랗게 변한 것과 같은 원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 화분 속보다는 표면의 과습일 때 잘 생기기 때문에 물을 준 후에는 충분히 배수를 시켜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전수를 키우시는 데 있어 알고 계셨으면 하는 개념이 한 가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금전수 잎이나 줄기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되지 않고 잎이 떨어지더라도 그 자리에 새 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줄기나 잎을 회생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알뿌리 관리를 잘해서 다음에 나오는 새순을 잘 받아내야 되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곳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더 잘 관리를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금전수를 키우는 데 있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라도 실천이 중요하고 모르셨던 부분은 앞으로 금전수를 키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